자, 굉장히 심란한 주제인데요. 이걸 실제로 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네. 그냥 미세 플라스틱 예시로 보여준 사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게 어떻게 어딘가 이렇게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 아무튼간에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서 점점 더 잘게 쪼개질 텐데 오늘 이제 그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2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문제겠죠. 미세 플라스틱을 저 병을 물고기가 먹지는 못할 텐데요, 그죠? 근데 이게 잘게 쪼개져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조개가 먹고 물고기가 먹고 그 전에 사실 플랑크톤이 먼저 먹을 수도 있겠죠. 그걸 다시 우리 사람이 먹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CNN의 동영상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예요. 이제 미국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송사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 내용도 인용을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영국의 국회에서도 관련되는 거를 발표를 했었고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 물리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가 있고요. 피지컬하다는 건 물리적인 이제 그런 해인데 물리적인 해를 제일 많이 받는 건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 중에서는 물리적인 위해를 만약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그러면 집에 플라스틱이 있으면 제일 해로운 게 누구한테 해로울까요? 집에서 플라스틱이 막 뭐가 조각이 돌아다니면 뻔한 얘기지만 어린애들한테 제일 해롭겠죠. 이제 막 기어다니고 입에 뭐든지 집어넣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사실 플라스틱 때문에 제일 많이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매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사이즈가 더 크니까.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해가 제일 크겠죠.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해가 더 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물은 이게 플라스틱인지 먹을 수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물리적인 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런 이게 플라스틱인지 모르고 삼켜서 예를 들어서 뭐 개라든지 바닷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켜가지고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사람한테까지 해가 가는 게 있을 거지만 또 하나는 요 단계에서 이제 생태계가 또 깨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화면에 보시면 플라스틱이 조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를 잘게 조각을 냈을 때 제일 크게 바뀌는 건 뭐냐면 표면적이 넓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그 넓은 표면적에 이 바다에 돌아다니는 POP라고 그러거든요. POP 보통. 그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잘 깨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플라스틱 자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첨가했던 화학 물질들이 있겠죠. 플라스틱을 조금 더 뭐 튼튼하게 조금 더 모양을 잡기 좋게 또는 색깔을 내려고 그런 것들이 방출이 돼서 생겨나는 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 매크로 플라스틱 5cm보다 클 때는 매크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mm에서 5cm 사이일 때는 메소 플라스틱 중간 정도가 되는 거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5mm보다 작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나눠요.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중에서 좀 큰 거는 1mm에서 5mm 사이즈를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이제 0.1 마이크로미터에서 1mm 그 다음에 나노 플라스틱은 이제 0.1보다도 작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사이즈가 충분히 큰 것들은 그냥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보면 매크로 플라스틱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매크로 플라스틱은 사이즈가 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는 해를 줄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이게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걸 이거 내 얼굴에 한번 들어가는지 써봐야지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바다 생물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걸릴 수가 있는 거야. 그 물리적인 해가 오겠죠. 그 물리적인 해가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얘가 자라다 중간쯤에 걸렸겠죠. 여기에 플라스틱 망에. 예. 보시면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작았을 때 걸렸다가 그 걸린 게 빠져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성장에 지금 지장이 생긴 경우죠. 굉장히 불쌍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 근데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보여드리면은 또 절반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좀 순화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저렇게 매크로플라스틱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라지진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마이크로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또 다르게 그냥 바다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걸 영양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바닷속에서 움직이니까 그게 마치 먹인 줄 알고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금 그 실제로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장면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요. 크릴, 사실 새우는 아닌데 크릴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크릴이 보면 새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 크릴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삼킨다는 게 발견이 되는데요. 삼키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삼켜서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거를 연구자들이 알아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실린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는 헤드라인은 어떻게 나왔냐면 불행히도 사이즈만 작아지지 분해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세 플라스틱을 가령 초미세 플라스틱으로 더 잘게 쪼개주는 건 할 수가 있는데 분해는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먹고 계속 축적은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그 연근해 쪽에 가까운 데는 굴 양식장이 있고 좀 더 멀리 뭐 홍합 양식을 하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쌍폐류 조개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그 해수를 그냥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가긴 나가요. 나가긴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이걸 수확을 해서 이제 이걸 걷어들여가지고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느냐 그게 아니고 걷어들이고 나가지고 오염물질 같은 건 내보내기 위해 또 다시 바닷물에 담궈 놓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금은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잔류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빠져나가긴 빠져나가고 남은 게 그 정도란 얘기예요. 그게 개수가 뭐 1, 200개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저도 겨울에 굴이나 조개류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삼켰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사이즈 따라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이제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150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150 마이크론보다도 더 큰 놈들이 많고 그래서 그 대부분 95% 정도는 사실 그냥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나머지 이제 5%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0 마이크론보다 사이즈가 작은 거는 간하고 신장으로 해서 장기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110 마이크론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그거는 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장, 췌장, 비장 해서 간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150 기준으로 해서 150 마이크론보다 큰 거는 그냥 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거보다 작은 거는 장에서 일단은 흡수가 되거나 또는 장 자체, 장 점막에 축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잖아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건데 사실 뭐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여파를 벌써 받고 있겠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까지는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심각하긴 심각한데 그만큼 입자수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게.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 계속 이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가 하나는 물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플라스틱 자체에 집어넣은 첨가제라든지 화학물질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플라스틱 입자에 바닷속에 돌아다니는 잔류, 유기,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흡착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DDT나 PCB나 뭐 HCH, NP가 뭔지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DDT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요즘 안 쓰죠. 예전에 제초제라든지 뭐 이제 예전에 그 제초제가 DDT 하면은 뭐였죠? 옛날에 아무튼 기생충 같은 거 제거하는데 이 같은 거 썼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면 퍼시스턴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잔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닷속이나 뭐 이런 데 있던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가서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축적이 되는 거에 대한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러면 여기 이제 축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아까 POP라고 하는 잔류, 유기, 오염물질이면서도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안 없어지는 아주 끈질긴 녀석들인데 얘들이 생물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보는 건데 그냥 해수에 있을 때보다 이 방출이 되는 속도가 만약에 이제 그 내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다 물고기 내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18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항온 동물이 아니고 변온 동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한 보시면은 7배 정도 더 빠르게 방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고 pH 조건이 좀 바뀌게 되면 4.2배.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떤 거는 온도가 더 낮은 환경에서 방출이 더 잘 되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P라고 하는 이 잔류 유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거의 30배 정도, 31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속에서 유기오염 물질을 흡착해가지고 점점점 축적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사람의 몸에까지 들어오면 사람의 몸 안에서 온도나 pH 조건에 맞춰가지고 방출이 몇십 배로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하진 않을 텐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축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유럽 쪽에 영국에서 연구를 실제로 해봤는데 유럽 바다농어 치원 그러니까 그 아직 아기일 때 그때 실제로 실험해봤어요. 그 실험실에다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수은만 집어넣은 군, 그 다음에 수은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집어넣은 군, 그 다음에 수은에다가 미세 플라스틱까지 넣고 나가지고 뭘 비교했냐면 그렇게 했을 때 수은이 실제로 더 많이 축적되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슬라이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영어 뭐 볼 필요가 없이 축적이 됐다는 거죠. 축적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연구진은 축적되는 거에 더해가지고 또 하나 뭘 봤냐면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 유럽 바다 농어 치어에서 수은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유해성이 증가했는지도 보기 위해 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봤어요. 이제 그 항산화 효소 활성을 봤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산화 물질이 늘어나는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실제로 수은만 있을 때하고 미세 플라스틱만 있을 때하고 그거보다 두 개 함께 있을 때 그냥 단순한 덧셈이 아니고 시너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두 개를 1 더하기 1해서 2가 아니고요. 1 더하기 1을 했을 때 그 합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3이나 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미세 플라스틱만 있을 때 또는 단독으로 수만 있을 때보다 더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바다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유기 잔류 오염 물질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플라스틱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생산돼가지고 그게 생산돼서 사용이 되고 버려지고 재활용이 되고 하는 이 모든 단계에서 플라스틱 자체에서 잔류 오염 물질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걸 뿜어내기도 하고 또는 뭐 물하고 섞여 있을 때 차에서 침출하듯이 침출이 되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또 분쇄되거나 부서지거나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내놓는다는 건데요. 이런 그 오염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거를 더 머리 아프게 공부하시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게 가장 해로울까요? 사람한테 물리적인 해. 그 다음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돌아다니고 있는 오염 물질을 흡착을 해가지고 다시 내놓는 걸로 인한 위해성.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자체에 들어간 첨가제나 뭐 가소제나 이런 화학 물질.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고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영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한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에는 플라스틱 자체에 집어넣은 화학물질이 더 위험해요. 네, 그게 제일 위험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위해 같은 경우에 사실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는데 두 가지 중에서 바다에 돌아다니는 오염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에 흡착을 해가지고 해를 끼치는 경우보다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이 특별히 여기에 안에 넣어놓은 무슨 뭐 첨가제나 가소제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저한테 해를 끼칠 가능성은 거의 적은데 바닷속에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점점 더 작은 사이즈로 잘게 분해가 되고 자외선이 쪼여져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화학물질이 방출이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PAH라고 여기 돼 있는 거는 제일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걸로 고기 구울 때 생겨나는 벤조피렌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이거 자체가 해로운 거라기보다는 들어와 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대사 효소에 의해 가지고 해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소가 돼요. 그러니까 유독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발암 물질이 아니고 이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 몸 속에서 간에서 대사가 되는 간은 원래 이제 해독을 하기 위해서 작용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있는 간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오히려 더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발암 물질이나 위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플라스틱 중에서도 어떤 거를 쓰느냐 하는 게 이제는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생각하게 되는 건 이거 같아요. 이건 지금 미세 플라스틱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도입니다. 뭐냐면 난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거나 결국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무슨 뭐 저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더라 남의 문제였잖아요. 이전까지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세계의 저편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의 삶하고 내 삶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인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어드벤처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이제 발견된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모든 바다를 다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어디에서 되게 많이 발견됐는지를 사이즈로 표시를 해준 건데 그런 거죠. 이것도 사실 놓고 보면 데이터를 표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세 플라스틱에 기여를 하는 바는 북한보다 작아요. 북한은 미국하고 비슷해요. 급이. 미국은 의외로 중국보다 또 기여하는 바가 작고 전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제일 많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저쪽에 있는 다른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 터져도 우리나라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거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더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환경 문제가 사실 우리 건강 문제 직결되죠. 생태계가 깨지면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 더 심각한 게 많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 건강 면에 있어서 갑자기 내가 먹은 조개, 굴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었어. 이것 때문에 이제 굴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생태계하고 얽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시간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 계속 이어지는 최낙원 선생님 강연에서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